제가 방수 텐트인데, 방수 텐트도 그렇죠. 방수 깨지면 물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방수 텐트의 바깥층에 비닐을 하나 더 쳐가지고 뭐 난방 좀 더 단열도 되고, 비닐을 방수천과 비닐이 결합한 거죠. 방수천 이제 방수천 안쪽에다가도 비닐을 덧댈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텐트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보온을 위해서 그 안에다 단열층을 방수천과 비닐 사이에 단열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모든 형태의 한포 같은데 이제 만드시잖아요. 한포 같은데나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관을 만들 때, 물이나 액상이 흐르는 관을 만들 때 안에다 스크류 나사 구조, 스크류 아시죠? 스크류 나선 구조. 그 중에 넓고 중간 좁고 이렇게 촘촘히, 그러니까 안쪽으로 갈수록 뭐 이렇게 탄포를 쏜다 그러면 이쪽에 스크류 나선 구조의 회전 구조가 여기는 넓어요. 내가 나사에도 그 얘기했었죠. 나사 볼트 나사 할 때 나사도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그다음에 중간은 좀 더 좁고 그다음 맨 끝에 갈수록 좁아져요. 그러면 굉장히 팽 하고 한포가 나갑니다. 이런 형태의 한포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액상을 유속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류에 나선 구조를 공기가 흐르든지 아니면 액상이 흐르든지 그런 그런 형태의 통로를 만드셨다. 관의 형태로 이렇게 한포 같은 관의 형태로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재난용 종이 이불인데요. 재난용 종이 이불에다가 약간 방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비닐이 있고요. 그 안에는 종이가 들어갑니다. 그럼 가볍고 이렇게 딱 둘러쌀 때 모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물이 젖어도 괜찮죠. 비닐 안에 얇은 종이가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신문지에 들어가도 되나? 보수자들도 그거 덮고 자는 시간 따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겁지 않으면서도 뭐 꼭 종이가 아니더라도 단열층이 하나 들어간 그런 종이 이불을 만드시면 뭐 접었다가 폈다 할 수도 있고 사각으로 그렇게 이 종이 이불 그런 이불 비닐 이불이죠. 비닐 이불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알루미늄 그거는 단가는 싸나 비닐 이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비닐 이불에다가 약간 구름솜을 넣을 수도 있고요. 구름솜을 살짝 조그맣게 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다 방수축만 있으면 그렇죠. 그냥 덮어도 상관없고 따뜻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다음에 비닐 야외 침낭 그 안에다가 이렇게 구름섬 넣고 비닐 있고 구름섬 넣고 그러니까 비닐 있고 구름섬 넣고 다시 비닐 있고 구름섬 비닐 이렇게 몇 겹으로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겹으로 해서 야외형 침낭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비닐 있고 구름섬 있고 비닐 있고 구름섬 이렇게 하면 지퍼 형식으로 사각으로 만들어 갖고 옆으로 딱지 넣고 빨래 이렇게 햇빛에 널어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씻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재난용 종이 이불인데 비닐과 종이 이불을 결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닐 안에 종이가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비닐 안에 종이 아니더라도 구름솜이라든지 다른 단열재 따뜻하게 해주는 얇은 게 들어갈 수 있다. 알루미늄 유리는 너무 내가 덮어보니까 숨도 못 쉬겠더라. 숨도 못 쉽니다. 이게 그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입니다. 비닐 침낭 안에 간단하게 비닐 이불이다 그러면 이불 안에 비닐 안에 뽁뽁이가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릴 거면 재난용 거니까 다시 접었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덮을 거면 눌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 안에 뽁뽁이 아시죠? 뽁뽁이 그것이 들어가 있는 그 정도면 굉장히 따뜻하고 가볍고
그게 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가볍고 따뜻한 그런 거 만드셔도 제 기술 고조가 되겠습니다. 비상벨 시스템인데 휴대폰이나 이런 데 쓸 수 있고요. 뭐 가입자가 이제 보안 서비스 회사에 가입을 하고 위치 파악까지도 가능하고. 그래서 뭐 가입자가 위치 파악이 휴대폰을 통해서 잘 안 됐을 때 유동통신 회사에서 위치 파악을 해줘야 돼. 허락을 해줘야죠, 동의를. 아니면 따로 묶여 또 삐삐 같은 거는 작은 무선 기기 하나를 만들어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또는 녹음까지 가능하면 더 좋죠. 녹음까지 가능하게 해서 단추를 누르면 위치 파악이 되고 비상신호로 휴대폰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안 서비스 회사가 비상벨 기능을 봐서 휴대폰에서 켜놓으면 곧바로 그것이 112에 그 내용이 112가 자동으로 전화가 가고 그 내용이 전송되고 그 회사에도 이미 그 앱이 깔려져 있으므로 자동 녹음되고 영상까지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영상까지 켜서 보고 아니면 녹음까지도 가능 상황을 보고 112에 대신 신고해 주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비상벨 서비스 또는 그 비상벨 서비스가 어떤 카톡 기능을 갖고 있는 메신저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채팅방에 그룹 채팅방에 올려져 있어서 자기 비상벨을 누르면 이렇게 자기가 그 상황이 그대로 녹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동시에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어떤 메신저를 만드시면 제 기술 그것은 이제 그 비상벨 좀 확대 기능 비상벨이 확장 기능 확장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냥 카톡 켜놓으면 그 녹음이 되는 거죠. 녹음이 된 내용이 곧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카톡 켜놓으면 곧바로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채팅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켜놓으면 그 상황이 곧바로 모든 사람이 전파돼 그 사람들이 녹음해서 대신 신고해 준다든지 보안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면 보안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면 보안 서비스 회사가 비상벨을 따라서 위치 파악하고 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녹음을 해주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고죠. 그것도 이제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1로 수초 분의 1로 날라서 가로 세로로 쪼개고 1cm 단위로도 가능. 그다음에 좌표와 숫자로 표시한 이 제 방식 하늘이 상층위로도 가로 세로 쪼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지하로도 가로 세로로 쪼개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걸 하면 정확한 위치를 알겠죠. 그럼 이동통신회사에서 그것을 위치를 제공하지 않아줘도 여기서 그 회사의 자체 앱 지도 앱으로 해서 좌표 표시가 정확히 휴대폰 앱이 깔려져 있으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방식을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앱을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고 그런 서비스 보안 서비스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광섬유를 어떤 반도체 같은 데 쓰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광섬유를 입자 크기로 나노 크기로도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것을 광섬유 선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셔갖고 신호 전송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광섬유를 만드는 게 뭐 석영실로 만드니까 석영실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루로 만들어 갖고 도포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석영관에 이게 빛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광섬유를 반도체 같은데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제 기술 또 다른 데 쓰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줘. 광섬유 가루, 광섬유의 어떤 입자 크기로 해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 그냥 반도체에다가 석영실을 갖다가 이렇게 둬가지고 그걸 통해 광섬유 신호선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코팅 구조로 만들어 광섬유 석영실만 넣고 광섬유로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반도체 같은데 장소가 좁으니까 석영실 같은 것을 얇게 뽑아서 그냥 그 상태로 붙여놓고 그것을 광섬유 관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위에는 이게 코팅 구조, 빛이 이제 안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유리 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코팅제를 해서 석영실을 기초로 한 광섬유선이 아주 얇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두께별로도 만들어 줘서 서로 빛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세 개로 만들었다가 두께가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만들었다가 석영실을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형태, 펄스 형태의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광섬유를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겉에는 겉에는 코팅만 해가지고 광섬유는 어차피 열이 발생을 안 하니까 거의 발생을 위에다가 이렇게 빛이 안쪽으로 모이는 코팅 구조만 가지면은 이 세 선이 또는 네 선이 다섯 선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고 빛이 이제 왔다 갔다 이런 파장식의 이런 펄스식의 주파수 방식으로 신호로 바뀝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세척기인데 그렇죠. 초음파 세척기 같은데 이제 초음파 세척을 할 때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초음파로 세척을 하시거나 초음파 세척을 할 때 길이를 틀리게 해서 물이 있다 그러면 상중하를 틀리게 해서 동시에 진동을 시켜주는 초음파 길이를 틀리게 해서 하는 방식. 이것도 초음파 세척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이게 프로펠러 방식, 프로펠러 회전 방식으로 해서 물을 진탕시켜서 세척하는 이런 기기인데 프로펠러의 사이즈, 이렇게 물이 뜨게 들어 물을 회전시켜 줄 때 프로펠러가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고 물살을 프로펠러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안쪽에서 물살을 이렇게 돌려줘 가지고 물을 갖다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진탕을 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이제 사이즈가 서로 대중소 틀린 프로펠러 구조를 둬가지고 세척기를 만드시면 서로 강하게 물살이 융합을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척이 아주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하지 마시게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뭘 좀 보고 있습니다. 어군 탐지를 할 때, 어군을 탐지할 때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로, 수백조 분의 1로 쪼개서 가로 세로로 나누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한 이 방식, 제표자 하늘 위로도 가로 세로로 쪼개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땅 밑으로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가로 세로 나누고 바다도 그렇겠죠. 어군 탐지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좌표 방식으로 해서 물고기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정확한 그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동 방향까지도 알 수 있어요. 속도까지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물고기의 전체 어떤
넓은 구조 그것까지도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군 탐지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까먹었는데, 이런 형태의 드라이기 들어오는 공기 통로를 대중소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 강력한 바람이 들어와서 강력한 송풍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형태의 송풍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 자체를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공기가 강한 융합 현상으로 인해서 강하게 빨려 들어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선풍기 같은데 이런데 뒷부분에서 물 들어오는 바람 들어오는데도 일정하게 똑같죠. 이것을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공기의 강한 융합 현상과 더불어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결과로 아주 시원하고 강력한 바람이 됩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